자, 이제 2부를 이제 진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화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다시 02-325-8200번 전화 주시고요. 그 다음은 토마토 정권통으로 유튜브로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딱 들어가시면요. 그게 딱 검색란에다가 토마토 정권통 딱 쳐보세요. 바로 창이 하나 뜹니다. 거기 보면 실시간 채팅이 있어요. 거기다 올리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종목 진단 우리가 해준다니까요. 제가 돈을 받고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전화통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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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제가요, 네. 애경 산업을 네네. 2만 5천원대 샀다가 3만 2천원대 팔고 내놓은 거를 분할 매수를 해갖고 2만 4,900원이 됐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금산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앞으로 매도 시점 하고요. 또, 내려오면 분할 매수를 또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가. 그게 네. 제가 궁금했어요. 예, 지금 그러니까 지금 비중을 50%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은 비중을 좀 줄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수익 중이잖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24,900원에 지금 50% 가지고 계시고 오늘 종가가 25,250원이니까 예. 비중을 지금 예. 50%는 비중이 너무 많아요. 네. 나의 투자 원금의 50%를 이 한 종목에 배팅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모험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만 가져가세요. 20%만. 그러니까 30% 정도를 매도를 하시고요. 예. 그러니까 20%만 가져가 보는 거예요. 예. 제가 종목에 대한 진단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예, 잘 들어보시고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네. 이게 나와 있는 애경산업이라고 하는 게 크게 보시면요. 생활용품이 있고 그다음 화장품 쪽이에요. 생활용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샴푸 이런 거 뭐 치약 이런 거 있잖아요. 화장품 쪽은 우리가 뭐 기초 화장품 쪽이죠. 이쪽에 지금 매출이 골고루 일어나는 그러니까 생활용품과 화장품 쪽이 두 개가 거기가 매출이 거기가 뭐 90% 이상 되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애경산업이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기업이 지금 모든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나 이런 종목군은 주가가 행편이 없는데 이게 나와 있는 애경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요. 실적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중국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중국의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다른 기업에 달라가지고 중국의 상당한 인지력을 가진 우리가 상당히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그러니까 중국의 매출이 견고하게 나와요. 네. 그리고 이건 지금 대만에도 매출이 좀 일부 일어나고 있고 또 일본에 지금 진출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2분기 실적이 아마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2분기 영업이익이 한 4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아마 2분기 영업이익이 적어도 100억 이상은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지난해 분기 대비해서 지난해 분기 대비해서 지금 영업이익률이요 얼마 정도 거기가 한 200% 이상 더 증가되는 거예요. 이 종목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가져가시는데 내일 있잖아요. 네. 일단은 지금 비중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은 내일 아침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은 실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50% 중에서 30% 매도하시고 20%를 가지고요. 이 종목의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이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네. 여러분 이 종목 1분기 실적 발표가 언제 나왔나 한번 보세요. 그러면 보통 마감이 1분기가 1, 2, 3이잖아요. 예. 끝나고 1분기 실적이 며칠 뒤에 발표했는가를 한번 보시면 2분기 실적 어느 정도 아마 날짜를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때까지 가져가는 전략. 왜 2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 가져가느냐? 워낙 실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 날은 뭐 하루 전이나 또는 그 당일날 매도하시면 돼요. 이 종목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월봉 차트고 이게 지금 주봉 차트고 이게 일봉 차트인데 제가 봤을 때 앞전 고점을 지금 돌파했다가 오늘 조정 들어왔잖아요. 그죠?
네. 조정 이런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가져가시면 네. 주봉, 이거 월봉이니까 최종적인 매도 목표가는 얼마 정도 보시면 되냐면요. 이 종목은 3만 원대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최소한의 가격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3만 원 정도 오면 한번 전량 다 매도하는 전략이고요. 네. 이 종목은 한 3만 3천 원까지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예. 다만 앞에서 말씀 내일 아침에 주가가 반등 나오면 비중 50% 중에서 30%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네. 20%만 가지고 이 정도가 3만 원, 3만 3천 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그 네. 기간은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점. 네. 그 시점까지 가져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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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성화이텍 올려주셨네요. 자, 14,0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매수하셨습니다. 자, 매도가하고 손절가 좀 알려달라고 올려주셨네요. 자, 지금 14,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어제 아니면 오늘 매수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이렇게 쫓아갔을 경우에는 단기 매매 트레이딩 관점이다라는 그런 관점을 깔고 가셨을 것 같아요. 중장기로 이렇게 길게 갖고 가는 경우는 조금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유리하죠. 자, 지금 단기간에 지난주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근데 상당히 해피한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거예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실적이에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자, 근데 둘, 넷, 여섯, 오늘까지 합쳐서 7일 연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연속해서 이렇게 계속 올라올 때는 좀 어느 정도 주가라는 게 가다가 쉬었다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주가의 속성입니다. 7일 정도 이렇게 연속으로 올라왔으면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도 됐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약간 좀 오늘 최근에 14,000원에 매수한 거는 조금 쫓아가신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단기 트레이딩이라는 관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보고요. 단기 매매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5일선 깨지면 팔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성화이텍의 오늘 기준으로 5일 이평선은 12,494원, 그러니까 12,500원 정도죠. 근데 이게 내일 되면 좀 더 올라올 거예요. 보면 저때 그 전날 이 5일 이평선 자리가 11,600원 정도니까 대략 지금 12,900원이니까 꽤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내일 이 5일 이평선은 지금 얼핏 계산을 해봐도요. 요게 지금 안 나오네요. 자, 얼핏 계산을 해봐도 13,000원은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모레가 되면 또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3일 전에 급등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이 5일 이평선을 깨면 그때는 손절을 치셔야 됩니다. 지금 올라가는 쪽들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하셨을 때는 그만큼 좀 트레이딩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일단은 5일선 기준으로 내일 기준으로는 13,000원 좀 넘어갈 거고 그 다음날 내일 모레 정도가 되면 13,000원대 중반 이상이 될 겁니다. 자, 손절가는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게 좀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장중에 보면서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자, 만약에 한 번 더 이렇게 슈팅이 추가로 나온다라면 16,0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성화이텍이라는 종목은 단기로 보기는 조금 그렇죠, 종목이. 자, 실적 부분들이 올해가 작년보다 한 2배 이상 영업이익 기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내년은 올해보다도 더 늘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용을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 그런 구간을 이용해서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일단 13,000원에 매수하셨으면 5일 이평선이 생명선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 참고하셔서 내일하고 모레 5일선을 깨지 않는다면 보유, 5일 이평선을 하향 이탈하면 그 즉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BHI라는 종목 있죠? 한번 봐드릴게요.
BHI 매수 가격이 7,950원에 50%. 이거는 비중을 50% 가져갈 종목은 아닙니다. 제가 이게 나와 있는 BHI라는 기업이 아마 경남 함안에 있는 기업이죠. 아마 내가 알기로는 경남 함안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딱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이게 나와 있는 범우 ENG하고 하나 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경상남도 함안군에 아마 상장되어 있는 게 아마 우리나라에 두 개 정도 있을 텐데 이게 지금 BHI라는 이 그룹이 원래는 이 종목이 범우 ENG라는 기업이었었어요. 범우 ENG 우리가 한국전력이나 또는 뭐 포스코 이런 쪽 있잖아요. 이런 쪽에 우리가 전력 보일러를 전력 기기를 기자재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뭐 움직이는 게 우리가 전력 기기 쪽이라고 보시면 뭐 크게 무리가 없어요. 이 기업이 이제 이 기업은 내가 봤을 때 이 기업의 주가가 움직이려면 저는 이제 재무제표를 보는데 이게 한번 볼까요? 이거는 매출 채권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제가 이게 보시면 이게 매출 채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이게 지금 매출 채권인데, 이게 매출 채권이 너무 많은데, 지금 매출 채권을 보니까, 지금 얼마냐면요, 1,300억 정도 돼요. 이게 매출 채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상품을 팔고 있잖아요. 아직 돈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상품을 매출하고 아직 돈을 받지 못한 거. 외상 매출금이에요. 외상 매출금. 또는 받을 놈이야. 받을 놈이나 외상 매출금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돈을 편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지금 우리가 이게 보면은 BS 보시면 우리가 BS를 밸런스 시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재무상태표 보면은 재무상태표에 보면은 현금성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게 매출 채권이 많기 때문에 매출 채권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이런 이야기 해주는 전문가가 많지 않아요. 매출 채권이 늘어나게 되면 주가가 가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 측면 이 종목은 비중 50%는 너무 많고요. 이거는 비중이 50% 너무 많아요. 이거는요, 가지고 계시다가 내일 정도 있잖아요. 이거 반등 나오면 30% 매도하세요. 30% 매도하시고 나머지 20% 정도를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입니다. 최근에 전력기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 변압기 같은 종목은 주가 흐름이 좋으니까 최근에 이러면 변압기에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그 업황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는데 매출 채권의 관리가 좀 필요하고 그러고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일 정도 50% 중에서 30% 매도하시고 20%만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한번 가져가 보신다면 뭐 10,000원대까지는 충분히 한번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매도 목표가 10,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SNS텍 봐드리겠습니다. 59,1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를 매수하셨네요. 자,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시청자님들한테 약간 좀 미안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 SNS텍은 그런 거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블랭크 마스크라는 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 블랭크 마스크는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가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은 파운드리 쪽, 시스템 반도체 쪽, 미세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작년보다 올해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올해보다 내년이 또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지금 주가가 좀 이렇게 탄력 있게 못 움직이고 좀 조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습니다. 펠리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펠리클이라는 게 뭐냐 하면 포토 마스크를 보호하는 보호 덮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포토 마스크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가 이 SNS텍하고 FST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펠리클을 개발을 독려를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투과율이 요게 90% 이상 되면
공정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근데 지금 91%짜리를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한 92% 정도까지 이 투과율을 높인다라고 그럴 계획입니다. 자, 이 삼성전자가 이 펠리클을 쓰게 되면 또 다른 지금까지 매출의 98%가 블랭크 마스크 쪽에서 나오는데요. 또 다른 먹거리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이 부분을 조금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대만의 TSMC는 이 펠리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만의 TSMC도 마찬가지로 이 펠리클을 처음에 이렇게 적용할 때요. 그때 이 펠리클이 깨지고 막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펠리클이 깨지면 뭐 그 펠리클만 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공정 자체를 좀 수습하고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뭐 좀 청소도 하고 그런 공정을 세워야 되는 그런 좀 큰 손실이죠. 요런 게 발생된 예가 있습니다. TSMC에서.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좀 이렇게 좀 망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 이 부분이 계속해서 테스트를 진행 중일 걸로 봅니다. 그리고 대만의 TSMC가 뭐 공정 쪽에서 수율 쪽에서 이렇게 좀 수율이 잘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했기 때문이에요.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극복을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펠리클의 적용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렇게 크게 되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채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실적 부분들을 보더라도요.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자, 올해 실적만 놓고 보면 굉장히 비싼 주가죠. 자,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380억 정도 그 정도가 예상치로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한 840억 정도 예상치가 나옵니다. 자, 요 정도 예상치 정도, 요 정도에 충족해지는 숫자가 나온다라면 지금 1조 좀 넘는 그 시가총액은 이 성장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라면 결코 비싼 그런 주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10%만 되더라도 제가 뭐 5만 원, 지금 오늘 5만 원인데요. 저 추가로 만약에 하락을 해서 뭐 4만 뭐 한 7천 원이나 7, 8천 원 정도 그 정도 선까지 만약에 하락한다라면 비중이 10%만 되더라도 한 10% 정도 추가 매수 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벌써 비중이 20%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요. 자, 비중이 30% 이렇게 돼버리면 상당히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근데 내년 정도까지 추매를 안 하시더라도 내년 정도까지 기다리신다라면 저는 이거 전 고점 찍은 자리요. 이 가격 훌쩍 넘긴다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펠리클까지 뭐 이렇게 공정에 적용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아마 이 가격대는 쉽게 넘어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 추매는 비중이 너무 많아지니까 반대 의견 드리겠고요. 자, 보유하고 계신 물량 그거만 좀 꾸준하게 좀 한 내년 정도까지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분께서 오늘 또 푸른 하늘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ISC라고 해서 20% 21,500원에 매수하신 분입니다. 기업의 펀더멘탈과 성장성을 보고 2년 넘게 보유를 했는데 이제 보내야 하는 거 아니면 더 가져가도 되는지 물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도 푸른 하늘님은 이 ISC라는 종목을 가지고 지금 2년 넘게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한 300% 정도, 200% 정도 수익이 났었네요. 21,000원에 사가지고 이 종목 주가가 64,000원까지 갔으니까 한 200% 수익이 났잖아요. 그죠? 우리가 후공정 테스터 소켓을 만드는 기업이죠. 이 기업과 ISC하고 좀 업황이 좀 비슷한 기업이요.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노공업과 업황이 좀 한 절반 정도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분께서는 한번
6만 원 정도에서 한번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거 이때 매도를 한번 놓쳤네, 그죠? 이때 한번 매도하셨으면 상당히 좋아서 한번 팔고 다시 잡으셔도 되는데 지금 이미 이제 주가가 빠졌으니까 이거는요,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 이렇게 큰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아마 당분간은 주가가 반등 주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워낙 업황 자체가 좋고 앞으로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0%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수익을 좀 실현하셔야 되는데 제가 기다리면요. 이 종목 다시 주가 얼마 정도는 가능해 보이냐면 적어도 55,000원에서 56,000원 정도. 이거 20일 이평선 돌파하면 55,000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55,000원 정도에서 매도하고 다시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온다고 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기다리다가 한 2, 3일 정도 기다리면 다시 한 번 더 55,000원까지 한번 반등이 나오면 그 55,000원대에서 전량 매도하시고 수익을 챙기고요. 수익을 챙기면 한 150% 이상 수익 챙기잖아요. 챙기고 난 다음에 더 싸게 잡으세요. 저는 충분히 한 4만 한 5,000원 정도 저는 충분히 재매수가 가능해 보이니까 55,000원 전량 매도 그리고 45,000원 재매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가 연결돼 있나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하나 시스템. 아, 한화 시스템이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16,000원에 50%입니다. 16,000원에 50%요. 예, 예. 예, 좀 매수하신 지는 꽤 좀 되신 것 같고 1년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예, 한 1년 됐습니다. 예, 그리고 비중을 50%나 실으셨는데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던 건가요? 신사업에 대한 기대도 크고 실적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예. 많이 주변의 사람이 좀 권하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예. 자, 이게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방산 쪽 이런 쪽이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방산 쪽이 굉장히 커져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근데 비중 50%는 너무 많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예요, 시청자님. 50%씩 이렇게 매수를 해서 이게 뜻대로 됐을 경우에는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날 수 있는데 잘못하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하고 그렇게 아주 큰 차이는 나진 않는데요. 잘못 잡으면 좀 많이 빠져버리면 이게 계좌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50% 최대 비중을 한 30% 정도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 방산 쪽의 매출이 굉장히 좀 큰데요. 지금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냐 하면 이 하나 시스템은 주로 레이더 같은 것들 이런 쪽에서 좀 강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누리호 같은데 이런 데도 이 하나 시스템 기술이 좀 들어가고요. 작년 초에 UAE에 4조 2천억 정도 천궁이라는 요격하는 미사일입니다. 지대공 미사일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 이 하나 시스템이 계약 체결은 천궁 같은 경우는 천궁2죠. 요거는 LIG 넥스원에서 만드는데요. 이 하나 시스템에서 들어간 레이더의 비중 금액이 금액으로 따져서 한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작지 않은 규모예요. 그리고 향후에 우리 지금 전투기 개발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KF-21이라고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요거를 한국항공우주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시제기 6호기까지 지금 성공적으로 비행을 다 마쳤고요. 공중에서 미사일 같은 거 쏘는 거 그런 것도 전부 다 시험 비행을 마쳤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 시스템에 레이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상당히 어떤 모멘텀들 이런 부분들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하지만 이 작년에 보시게 되면 재작년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뚝 떨어졌어요. 재작년에 1,120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고 작년에는 실적이 이렇게 좀 감익되는 구간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1, 2분기에는 그럭저럭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자, 3분기부터 시작해서 뚝 떨어졌죠. 5억, 그리고 심지어는 4분기에는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실적을 좀 차분하게 이렇게 추적을 하셨다라면 조금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들이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풍부한 모멘텀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도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 자체가 지금 뭐 2조 8천억이라는 시가총액은 지금 실적 나오는 거 예상치들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조금 좀 비싼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오래 들고 계셨으니까요. 좀 더 보유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매수하신 가격 16,000원대 약간 위에선요. 이 정도에서는 저항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이죠. 거래량이 16,000원 근처에서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다라는 거, 요게 주봉상에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일봉으로 보게 되면 매물대가 더 많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6,000원이란 가격대, 이 가격 정도에서는 충분히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얼마 남진 않았나요? 지금 15,240원이니까 16,000원 이상 가면 저항을 받는다라고 보시고요. 매수하신 가격대 그 이상에서는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적 부분에 비해서 주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 실적이 정당화되려면 한 내후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16,000원 정도에서 정리를 일단 하시고요. 또 주가라는 게 뭐 좀 비싸다 보면 조정받는 그런 구간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정받는 구간이 나온다라면 뭐 14,000원 아래 구간 정도, 그 정도에선 다시 매수를 들어가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좀 기다리셨다가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하시고요. 14,000원 근처 정도에서 재매수를 하시는데 그때 50%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 아무리 비중이 많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15% 이상 들어가시면 안 돼요. 뭐 10%나 15% 정도 들어가시고 그 나머지 30%를 채우시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주가 움직이는 모습 봐서 한 두 번에 걸쳐서 최대 비중 30% 정도까지 채우시면 될 것 같고, 16,000원 근처 정도에서는 일단 한번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미래에셋 정권입니다. 8,590원에 10%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추매를 하고 싶다고 올려주셨네요. 미래에셋 정권주는 추매해서 안 됩니다. 정권주는 사업 환경이 좀 비우호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큰 게 정권주들이죠. 그리고 이 미래에셋 정권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4조가 넘어가는 기업이에요. 주식수가 엄청납니다. 주식수가 6억 주 가까이 되죠. 볼까요? 6억 주네, 그죠? 이 종목은요, 지금 정권주는 지금 자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상당 기간 동안 행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적어도 정권주가 움직이려면, 내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정권주가 움직이려면 여기 보세요. 제가 거래 대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코스피입니다, 이게. 코스피의 지금 일봉, 하루에, 오늘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얼마냐면요. 오늘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얼마냐면은 9조 6천억이에요. 9조 6천억. 그 다음은 코스닥의 오늘 거래 대금이 얼마가 나왔냐면,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9조 7천억이에요. 여러분들, 이 거래 대금이 최소한, 코스피는 최소한의 거래가 일일 거래량이 한 15조. 코스피는 적어도 15조 나와야 돼요. 코스닥은 한 12조 정도. 그 정도 나와야 정권주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지금 양대 시장이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지금 10조 미만은요, 배팅하면 안 돼요. 따라서 이게 나와 있는 미래에셋 정권은요, 이거는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8,590원에 샀으니까 이거는 기술적으로 반등 나온 매도예요. 이건 빠져나오세요. 얼마 정도? 한 7,500원 정도 오면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와서 이 종목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니까 7,500원 전략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ENF 테크놀로지 봐드릴까요?
자, 25,200원에 매수하셨고요. 예, 비중은 20% 매수를 하셨네요. 자, 이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전자재료 기업이죠. 그리고 뭐 아까 잠깐 좀 언급드렸던 포토레지스트 강강액이죠. 동질세미캠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뭐 그게 저 포토레지스트 소재를 개발 중인 그런 기업이고요. 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요거는 양극할 물질, 2차 전지하고 관련되는 거죠. 양극할 물질을 뭐 한 3,600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2차 전지 쪽, 뭐 이런 쪽이 본격적으로 부각을 받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은 아닌 걸로 보셔야죠. 왜냐하면 자, 올해 1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2차 전지 쪽, 뭐 이런 쪽이 특히 양극재 쪽 엄청나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그동안 뭐 계속해서 좀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거는 관심 못 받고 있다가 시장에서 2차 전지 쪽이 워낙 좋으니까 뭐 이 관련되는 것들 없나? 덜 오른 거 없나? 안 오른 거 없을까? 이런 과정에서 찾다 보니까 이게 ENF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좀 시장의 눈에 띄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극할 물질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반영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적 부분들 한번 살펴본다라면 작년 실적까지는 좋았습니다. 작년에 한 64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는데요. 자, 올해 실적 부분들이 작년만큼 나올까? 작년만큼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면, 그쵸? 이게 600억 정도 영업이익 나오는데 3,300억이면 시가총액이 굉장히 싼 주가가 될 겁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실적을 본다라면 거기에 조금 물음표가 많이 찍힙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전부 다 감소했어요. 매출액 같은 경우도 1,665억에서 1,419억으로 줄어들었고요. 영업이익이 138억에서 52억으로 반토막도 훨씬 더 났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기가 지금 당장 잘 나오기가 약간 어렵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 그런 구간을 이용해서 지금 최근 들어서 반도체 소재 쪽들 뭐 이런 쪽이 많이 빠졌어요, 단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이 반등, 기술적 반등, 뭐 종목별로 틀리겠죠. 뭐 좀 확실한 미래를 갖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턴에서 또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올 거고, 실적 부분들, 그리고 미래 성장성들도 이 시스템 반도체하고 연관돼 있는 쪽은 미래 성장성이 부각이 될 텐데요. 그렇지 않은 쪽들 같은 경우는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좀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 겁니다. 자, 이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실적 부분이 아주 그렇게 뭐 썩 좋아진다라는 그런 거를 믿음을 갖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뭐 기술적 반등 가능성들 요 정도를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지금 전고점 부분, 전고점이 27,000원 정도입니다. 자,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정도에선 걸릴 것 같아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27,000원 근처에서는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셀바스 AI라는 종목이 있죠. 한번 봐드릴게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2,920원에 30%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손실이 좀 보니까 크시죠? 유상증자까지 받았다 그러네요. 지금 사실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 그리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22,920원이 높은 가격은 아닌데 이거 보세요. 한번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그 셀바스 AI라는 종목인데 국내 1위의 그런 인공지능 전문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뭐 인공지능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내가 업력이 상당히 오래된 기업이 1990년도에 설립을 해서 2009년도에 지금 2009년도에 상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국내 유일의 그 필기 기능 AI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음성 인식 쪽이나 이런 원천 기술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성장성은요, 상당히 뛰어난 기업인데, 과연 이렇게 성장성이 나오는 기업에 과연 밸류에이션을 얼마나 줄 것이냐, 그게 문제잖아요. 그죠?
과연 이런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 말이죠.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보니까 현재 지금 시가 총액이 3,400억이고요. 지금 이 종목에 지난해 영업이익이 50억이 나왔어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50억이 나왔으면 여러분들 500억이면 10배잖아요. 그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PR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놓여 있는데 과연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성이 얼마만큼의 성장성을 가져올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가 총액이 지금 3,400억이면 제가 성장성을 놓고 밸류에이션 놓고 봐서 크게 높다. 밸류에이션 높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사람의 판단에 좀 맡겨야 될 것 같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가가 지금 30% 가지고 계시고 더 이상은 매수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한 10% 정도는 가져가 볼 수 만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원금이 한 10% 정도. 내가 만약에 원금이 만약에 한 1억이면은 한 1,000만 원 정도는 사서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나 비중에 30%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반등이 나오면, 얼마 정도까지 한번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냐면은, 이 종목은 60일 이평선이니까 대략 얼마 정도, 19,000원 정도. 19,000원 정도 오면요, 지금 30% 중에서 20% 매도하시고, 10% 정도만 가져가는 전략. 다시 말씀드릴게요. 19,000원 정도 오면, 30% 중에서 20% 팔고 10%를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한번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금 빨리 봐드리겠습니다. 덕산테크피아 21,300원에 10% 매수하셨네요. 자, 조금 비싸게, 조금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뭐 물려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자, 이 덕산테크피아가 처음에 상장할 때 공모가는 19,000원 정도였습니다. 자, 근데 2019년도 일이었으니까 뭐 꽤 오래된 그런 일인데요. 자, 지금 이게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좀 강하게 탄력 있게 움직였던 이유는 무분리막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다라는 그런 뭐 뉴스들이 있어서 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 만에 현실화가 될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뭐 도요타 쪽에서도 뭐 이 전고체 배터리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요건 이 덕산테크피아는 분리막이 없는 전고체 배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전고체 배터리보다도 더 진보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도요타 쪽도 뭐 현대차 쪽도 2028년도 뭐 이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분리막 전고체 배터리, 자, 이런 쪽이 언제 상용화가 가능할까요? 당분간은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종목 뉴스들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요. 자, 뭐, 저런 것들, 뭐, 신규 시설 투자하는 부분들도 좀 나오는데요. 이 종속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뭐, 채무 보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은, 주가에 좀 마이너스 요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도 지금, 지켜줘야 될 자리, 그런 자리를 다 깨버린 상황입니다.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242평선 마저도 깨고 내려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 꼭 좀 지켜줘야 될 자리는 뭐 이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16,000원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 자, 시청자님 만약에 이것까지 깨고 내려간다라면 이 고점에서 잡으면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절을 치더라도 뭐 10%, 20% 정도 선, 이 정도에서 손절을 그냥 감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10% 약간 넘는 선. 근데, 좀 고점에서 잡았을 경우에는 그걸 하기가 힘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뭐 단기간에 뭐 이런 쪽이 전고체, 이런 쪽이 부각이 된다라면 모르겠는데 그 뉴스가 언제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 나오면 뭐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한 18,000원 정도 선, 요 정도 선이다라면 일단 끊고 그때는 뭐 10몇 프로 정도 손실이 나니까요. 정리를 하시고 뭐 다른 종목 쪽 좀 더 가까운 미래에 있는 그런 쪽으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18,000원 근처에서 일단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